안녕하십니까. 에코 엔조이 에코를 맡고 있는 이경호. 조이의 조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소개 이렇게 했나? 그렇게 했지? 아 그럴까? 오케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사회. 네 번 편집하는 시간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나를 치하해줘야 돼.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에코님이 이제 눈이 멀 정도의 경무에 편집을 하고 있다. 맞아. 하면서 제가 치아를 제가 했었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했냐면 만우절인데 봄이 왔다. 그렇죠. 네, 마음의 봄도 왔다.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봄이 올 거냐라고 했는데 왔습니다. 네, 파면됐죠? 네, 박수. 윤석열 파면. 야, 그렇게 기다리던 윤석열 파면이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근데 눈물 났습니다. 눈물 났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일주일을 지났는데 이 내란세력이 정말 막갑하다. 이렇게 막갑할 수가 있는가? 끝난 게 또 끝난 게 아니고 이게 그죠? 재판 받는데 우리 이 성렬이 진짜 대단하다. 그 미친놈을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구나. 모시진 않았지, 솔직히, 그지? 인정했습니까? 그동안 인정했었습니까?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진짜 정말 더 빨리 끌어내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뭐 주말 사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덕수가 하는 짓들을 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뭐 환경 단체니까요, 그죠? 네, 뭐 전체적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긴 했는데 환경은 정말 초토화입니다, 정말. 네, 환경 분야는 완전 초토화거든요. 네. 환경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각한 정부에서 버텨냈다 그래도 3년간. 우리 서로 위안 삼읍시다, 위안. 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했어. 앞으로도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네. 복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봤다며 눈물을. 그렇죠. 나 눈물 많이 나더라고. 나는 이렇게 짤 올라오는 거 있잖아, 1분짜리. 그거만 봐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죠. 이게 정말 예전 시대의 어르신들의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어르신이 아니라 아이유 때문에 그렇다며. 아니 이제 선배들의 어떤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 다 극복하고 또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꼭 보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준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핵 얘기하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느낌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에너지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좀 기후위기나 에너지를 잘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위가 더 심해질수록 추위가 더 심해질수록 그가 겪는 느낌이나 감정들 그리고 실제 받는 피해는 그 자본에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현격하고 크게 느껴진다. 슬프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너지 복지 얘기를 할 건데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어쨌든 좀 쉽게 접근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을 일단 좀 우린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에너지 복지부터 좀 가볍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 문제까지 통틀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에너지 복지 이러면 좀 어렵잖아, 사실은. 어렵나요? 에너지 복지가? 에너지 복지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사실은 그 개념이나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지 이런 게 조금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의 에너지 복지의 개념과 대상은 누구인지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죠.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그리고 복지 두 가지가 이제 어쨌든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개념은 정의가 이제 광열 비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난방, 그죠? 에너지 난방, 뭐 냉방, 취사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비용이 소득의 10%를 넘어가면 우리가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너지 빈곤층
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그죠? 좀 빈곤, 가난하다. 네, 빈곤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그죠? 좀 어감상 이제 좋지 않아서 우리 취약계층이라는 이제 용어로 바꾼 네, 거죠.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본인이 에너지 취약계층인지 거기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한번, 몰라요. 네. 우리 에코님은 어때요? 나는 저는 취약계층인 거 그냥 같나요? 저는 그냥 빈곤층. 저는 그냥 빈곤층. 그냥 빈곤층에 가깝죠 사실은. 네. 사실 이제 소득 대비 이제 그런 거 하는 거기 비용, 에너지 비용, 이제 사용한 에너지 비용들을 이제 따져봐야 되니까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것이 맞냐? 그치. 이런 얘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데 에너지를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고. 왜 많이 쓸 수도 있고, 근데 뭐 반대로 그죠? 예, 소득은 적은데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쓸 수도 있고, 뭐 적게 쓸 수도 있고. 그쵸. 그럼 그거에 따라서 너무 이제 그 범위가 그죠? 넓어지기도 축소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그 정의의 이제 소득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뭘로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그것들 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정의를 다시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새로 요즘 정의된 건 많이, 아니고?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정의된 거 뭐 얘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러니까 정의된 게 없는데 논의 과정 중이다. 그렇죠. 조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 정의가 맞지 않다. 맞지 않지. 그러니까 현장을 꼭 가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재용이 한 달에 3천만 원씩 에너지 비용 쓰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그 10% 그게 만약 그게 10%야. 그럼 이재용은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기 어렵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10억 버는데 그렇죠. 3천만 원 에너지 비용으로 쓴다고 해서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비용 적절하지 않았어? 저런 네, 맞잖아. 적절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새로 논의 중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취약계층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 비용이죠. 또는 뭐 건물 단열도 단열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해주자. 그래서 복지 개념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요즘 이야기하고 있죠. 대전환경연합이 그동안 에너지 복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죠. 우리 한 10년 됐나? 10년 더 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아 그렇게 오래됐군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자. 정말 그렇죠. 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현장에서 네. 좀 보고선 그리고 그것들을 데이터를 좀 축적해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좀 제도화하는 것들을 좀 시나 지자체에 좀 요구하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이제 13년도부터 좀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을 조사를 하려면 어쨌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뭐 그냥 우리가 벨 누르고 에너지 취약계층이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모르지. 우리가 네. 기본적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 데이터를 일단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주네. 기초 데이터도 없으니까. 네, 이게 맞아요. 뭐 시에서나 뭐 지자체에서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일단 없어요. 일단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가 없고 이게 기초적인 아니면 소득 데이터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거 가서 조사를 해서 이게 에너지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뭐 해서 그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할 수 없었던 거죠. 주민센터에 가서 좀 협조를 구해도 이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어디 가서도 뭐 이런 정보들을 주질 않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죠. 그 뭐 거의 뭐 진짜 벨 누르고 안녕하세요 하고 실태 조사하러 왔습니다라고 거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용두동 선화동을 처음 조사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사실 너무 이제 어려웠어요. 네, 이 조사가 그리고 이 조사 어렵다는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봐. 이게 좀 어쨌든 처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사하는 조사 항목들도 상당히 디테일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소득 일단 우리가 소득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소득을 물어보는데
소득 얼마예요? 지금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요? 그게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항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에너지 비용, 가스를 얼마큼 쓰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기를 얼마큼 쓰는지 어르신 대부분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분들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냥 이제 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자식이 내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아니 뭐 이렇게 지원 받아서 얼마큼 쓰는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야, 이거 조사를 정말 쉽지가 않은 조사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진행하면서 느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경험이 쌓여지면서 기관과 이제 소통하면서 협업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뷰하는 그런 이제 기술, 스킬들도, 요령이죠, 요령. 요령들도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축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 10년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조사를 저희가 하는 데이터를 거죠? 매년 실태 조사 데이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제도화 하는데 할 수 있을까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그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인벤토리가 구축이 안 돼서 사실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엄청 길게 한 겁니다. 하여튼 그게 이거는 현장에 네. 가보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약간 그 현장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좀 길게 좀 해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후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원래도 조금 취약계층한테는 훨씬 더 큰 피해들이 다가오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개념인데 이게 어때요? 현장에 가면 어떤 느낌으로 조사한 결과들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게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요. 현장에 가면 저는 처음에는 눈물도 났어요. 네. 너무 좀 힘들게. 그렇죠. 네, 지내시고. 정말 열악한 그런 주거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정말 그 창문도 다 깨진, 그래서 이제 비닐로 이제 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난방비를 좀 아끼고자 겨울에 보일러를 안 트세요. 볼로 안 트고 내부에 연탄 떼시는 분도 계시고. 연탄을 사용하시는 가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연탄조차도 떼지 않고 이제 전기장판으로 24시간.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고 이제 그러시니까 어디 돌아다니지도 잘 못하세요. 가정에 이제 방 안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많으신데 뭐 자기가 이제 누워 있는 그 공간만 따뜻하면 되는 거니까 전기장판을 24시간 켜놓고 계시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우풍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 싸늘한 그 기운들 있잖아요. 너무 추운데 그 바닥만 누워 있는 앉아 있는 바닥만 이제 따뜻하게 지내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본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집 중에 제일 그 충격적이었던 건 장판도 안 떼시고 그 방에다가 그 난로라고요. 난로, 연탄 난로. 연탄 난로만 놓고 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엄청 위험해 보였는데 그렇게 이제 빈곤층이 생활하시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게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우리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이걸 반영해달라. 그리고 또 뭐 일정하게 기업이나 연계해서 뭐 그 아까 얘기한 뭐 비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일부 개선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여러 많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단열 이런 것들을 건물을 보완해주는 그렇죠. 거죠.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대표적인 게 아마 에너지 바우처일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 사실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겪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금 약간 현금성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제 카드를 그 카드는 이제 난방이라든지 냉방 이런 것들 취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충전해주고 그것도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냉난방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복지의 핵심. 저는 복지의 핵심이 무슨 뭐 시설 만들어줘 이런 것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직접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어쨌든 에너지 바우처나 실제 이제 건물 보안 이런 것들도 실제 하면서 이제 복지 제도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건물 단열을 하는데 공사비만 이 창호를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300만 원에 우리 지금 에너지 취약계층이 몇십만 가구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들을 다 책정할 그 지원금 다 책정하기도 좀 쉽지 않은 거고 예산이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다 할 수 없고 매년 이제 몇 가구씩 이제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구조고요. 그런 건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열이나 에너지 복지 관련돼서 건물을 수리하는 걸 뭐 2030년까지 몇만 가구를 하겠다. 사실 이런 계획들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계획들은 세워놨긴 했죠. 근데 너무 이제 터무니없는 계획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계획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 못하나? 좀 정리를 잘하시네요. 능력이 부족한데.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몰라서 못한다. 그렇죠. 네,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가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이제 열악하게 생활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잘 모르시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모르시고 사실 글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저희가 사인을 받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사실 이제 동사무소 아니지 지금 뭐지 주민자치센터 네,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네, 복지사님들이 계신데 일일이 다 이렇게 진행하기가 쉽진 않으시죠. 사실 대부분 다 한 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2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복지력이 우리나라 아직 좀 모자란 거야. 많이 부족하죠. 인프라가 되게 적은 거죠.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거기 에너지까지 하려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알리는, 홍보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해주면 안 되나? 이제 그런 좀 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뭐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해주는 요것들은 신청제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죠. 이거는 근데 문제가 있지. 여러 다양한 이제 것들이 얽혀 있으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 그리고 중복 지원을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행정적으로 좀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있다. 그리고 원래 사실 복지 영역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너지 복지도 사실은 이게 뭐 정해졌으면 다 하고 중복 지원이나 이런 거는 다시 회수하면 되거든.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할 수 있게 좀 잘 써봐요. 싸움을 안 하나 보네. 환경연합은 잘 못 써가지고 아직 그게 안 됐나 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뭘 했어? 또 거짓말하네. 아니요. 꾸준히 저희가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보도자료 내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여러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3월에 대전시 의회에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그래서 발의를 했고 그것들이 통과했어요. 잘 만들어졌어?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내용은 잘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아니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꾸준히 이제 활동한 사실 에너지 복지 관련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한 단체는 저희 단체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뭐 성과는 없어 보이네.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결실을 좀 맺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충실하게 좀 담겨지고 실제로 뭐 조례 만들어졌다고 해서 뭐 끝나는 건 아니잖아. 아니죠. 그죠. 그 조례들이 실제 정말 그렇게 현장에서 좀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고 계속 이제 요청을 해야겠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서 간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조례에서 사실 이런 부서 간의 정리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본인 생각할 때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에너지 복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에너지 부서냐 복지 부서냐 서로 이제 이런 칸막 행정 때문에 그동안 이제 추진이 잘 되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에너지 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금 진행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에너지 부서에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복지 부서에서도 이제 같이 불러서 저희가 작년에 포럼을 그래서 제 1회 이것도 성과야. 작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복지 관련된 포럼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대전환경노년학과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이 요 포럼을 진행했는데요. 그때 그 부서 그래 다 같이 불렀어요. 에너지 부서, 복지 부서 다 같이 와서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노력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 두 부서가 어쨌든 서로 이제 그런 부분들 협의해서 에너지 부서가 지자체장의 의지가 좀 중요하고 사실은 이렇게 그것도 사실 부서가 어디 부서 할지를 누가 정리해줘? 시장이 정리해줘야지. 그렇죠. 조례 안에 담으면 더 좋고 여기 복지부서가 해라. 뭐 에너지부서가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도 좋은데 사실은 그걸 정리해줘야 될 사람은 어쨌든 지자체장인데. 그런 장이라 생각하시는지 이장훈 시장? 대전시장도 탄핵해야죠. 파면해야 됩니다. 대전시장도. 참. 대전시장은 사실은 이런 뭐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환경적인 생각도 없고 복지에 대한 생각도 없으니까 에너지 복지는 될 리가 있겠어? 없지. 이건 대전 환경운동연합이 아닌 이경우 이경우 파면해야 개인 파면해야 이경우의, 됩니다. 파면. 탄핵. 의견임을 이장훈 이야기합니다. 탄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 조례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사실 시민사회가 같이 결합해가지고 내용도 만들고 협의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또는 이번 이제 민선 9기인가요, 우리? 8기인가 9기인가 보면은. 어쨌든 이번 행정의 아쉬운 점은 소통을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아. 그냥 어서 그냥 그럼 이게 좋은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진행을 하는. 이건 아마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통계 내고 뭐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담아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도 좀 이렇게 잘 밟아가야죠, 그죠? 포럼에서 우리 발제도 하고 대전 환경운동연합이 발제도 하고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출해서 뭔가 했는데 뭐 그 이후에는 그냥 알아서 그냥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 사실 좀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사실 중요한 거 조례가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실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렇죠. 의지까지 좀 있는 게 있어야 이제 그렇죠. 해결이 된단 말이죠.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아마 이렇게 적응하거나 아니면 뭐 사망하시거나,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지 못해서 사망하시거나 이런 피해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후 위기 그리고 뭐 전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 취약계층들은 정말 생사가 달려 있는 사실 그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단순히 그냥 시혜로 해서 돈 얼마 올려줄게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재용처럼 몇 천만 원씩 에너지 비용 쓸 수가 없어요. 이재용을 자꾸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사가 달려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는 더 크게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피해. 폭염을 온몸으로 맡아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분들은 에어컨을 실제로 설치해줘도 쓰질 않아요. 왜 안 쓰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전기세가 아깝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에어컨을 달아주어서 쓰세요. 선풍기를 우리가 설치해줘서 쓰세요 해도 안 쓰세요. 당연하지. 쓸 수가 안 써. 나도 안 써.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습관화돼 있어.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풀어주기 위한 행정들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시혜성이야. 그냥 설치해주고 뭐 공사해주고 그러면 끝. 그 이후에 그것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고 우리 사후 모니터링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를 해줬는데 오히려 이게 이제 통풍이 안 되니까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다른 건강 피해. 그렇죠. 그런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각도적인 그 이제 접근과 그런 또 조사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모든 네. 행정들이 사실 그렇긴 한데 요건 좀 심각하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폭염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잖아요. 제 퀴즈 하나 낼까요? 뭐 폭염, 특히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난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기후 재난. 어느 장소에서 가장 많이 이 사망 집에서 일어날까?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내가 지금 환경운동연합 20년 했어. 역시 우리 네. 내가 지난번처럼 틀려주려다가 너무 가소로워가지고 내가 맞춘 거야. 맞아요. 아니 근데 상당히 좀 놀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가정에서? 집에서? 왜냐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 집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많습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이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네. 어쨌든 지구 공동체가 서로 사실은 화합하고 협력해 가는 것. 사실 대한민국도 이제 화합해서 협력해서 좀 더 진보된 그 가치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후퇴시키고 뒤로 가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복지 영역들을 확장해야 된다. 복지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복지 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또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 10%가 기후 위기에 미친 영향이 49%인가 그렇다잖아. 엄청나죠. 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기후 위기나 지구에 영향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배분해 줘야 된다. 이것도 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이제 실태 조사를 진행할 때 그 교육도 같이 진행해요. 저희가 조사만 하는 건 아니고 현장에 가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에너지를 이제 절약하는 탄소 중립의 이제 그 시대에 맞게 그런 것들을 교육했는데 사실 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 이 절약 교육이 사실 맞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더 쓰는 에너지가 없는데 뭘? 그렇죠. 쓸 에너지도 없고 없는데. 네, 원래 그 습관적으로 안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은 소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올바르게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훨씬 중요하겠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올바르게 이제 에너지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장판을 24시간 사용하는 게 과연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사실 보일러 키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건강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제 난방을 어느 정도 그죠? 적절히 하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 거고 뭐 오히려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잠그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치. 네. 내가 요 공간을 안 써 그러면 이제 보일러를 잠그고 그렇죠. 본인들 있는 데만 튼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그럼-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적인 측면에서 좋다.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이제 대부분 끼니를 이제 때우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라면, 컵라면 많이 드세요 어르신들. 근데 컵라면을 이제 데울 때 우리 전기포트를 사용하잖아요. 네. 전기포트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실제 우리나라 에너지도 그렇고 전열기구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전열기구 없거든요. 얘기하니까 이제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열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부분들은 그거만 사용하니까 에너지 절약하면서 쓰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맞지 않죠. 방법들이 많은 거죠. 전기장판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이 사실 그리고 더 그 뭣도 나오잖아. 전자파 이런 그렇죠. 것도 나오잖아. 네. 건강적인 측면에서 사실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적절히 사용하면 에너지 적절히 사용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뭐 단순히 또 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선풍기라든지 에어컨 필터라든지 이런 거 청소도 해드립니다. 네. 그것도 했잖아요. 그 공기 측정도 했잖아요. 그렇죠. 공기질 네. 측정도 해서 사실은 그 가옥 구조나 이런 게 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까지 평가를 좀 특히 이제 해주잖아요. 코로나 시대 그러면서 이제 안에 이제 머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내 공기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환경적 측면 플러스 이제 보건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이제 취약계층 가정들 보면 이제 환기 시스템을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문을 여는 것들이 특히 겨울철에는 이제 추워지니까 잘 열지도 않으시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안에 공기가 되게 저기 조사하러 들어가는데 되게 좀 매캐하고 네. 조금 뭐 냄새도 역겨운 이런 그치. 것들이 좀 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공기질 측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지 그것들 보고 탄소가 어느 정도 축적되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센서를 통해서 좀 설치해서 그것들 좀 봤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대전시가 이런 거 결과들을 좀 우리랑 같이 공유하고 가서 실제 공기질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행하는 건 사실은 대전시가 집행 단위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 매우 아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혹시 뭐 추가로 제도적으로 차기 정부의 에너지 빈곤층과 관련돼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정권이 이양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사실 다양한 뭐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이제 만드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또 뭐 하지 않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이거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현장은 가서 좀 봐라. 그냥 앉아서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하는 게 아니라 행정 공무원 여러분 현장에 가세요. 좀 제발. 현장에 가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정책들을 구상하고 기획하는 것들을 단계를 일단 그렇게 거쳐라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국장급 단위에서 가야 돼요. 국장급, 과장급 이렇게 좀 높으신 분들 현장에 계시는 뭐 행정에 실무 맡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가라고 하면 또 사진만 찍고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모르는 그걸 현장을 이미 일정하게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산도 지원 안 되고 실제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는 건데 현장에 가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받아보고 책임을 좀 느끼셔라.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무게를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제로 더 열악하게 사시는데 이런 이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원을, 사람이 저예요. 네, 어렵게 사는 거 알고는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사실 발굴하고. 그렇지. 예, 이런 것들도 사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맨날 지원해준 사람만 지원해주니까 중복 지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장을 가서 보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제가 갔는데 그러니까 창호 공사를 5번 받은 우중창이 되어 있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그건 진짜 심각한 일 아닙니까? 5번을 한 거예요. 이거는 거의 행정의 이게 그렇죠. 뭐야? 이거는 진짜 그죠? 한번 가서 봤으면 그죠? 이거는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행정이 얼마나 허접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례. 네. 그리고 진짜 마음 아팠던 거는 우리 에코님처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렇죠. 저 받아야 됩니다. 저. 그런 분들이 저까지 좀 혜택이 오게 해주는 게 상당히 사실은 많았다. 에너지 복지 핵심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산의 문제일 수 있고 이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네. 몰라서 네, 신청 못하는 경우 이걸 이렇게 지원해주면 에너지 많이 쓰게 과소비로 막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못 써서 더 아프거나 아니면 건강에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생명까지도 위협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작년에 정말 더웠거든요. 역사상 최고의 기죠. 네. 더위였는데 그때 온열 질환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 사실 난방을 못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분에 대한 어쨌든 이런 지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좀 소홀히 하지 않고
이런 게 사실 통계로도 잡혀야 되는데 필요하다. 통계로 잡혀야 되는데 통계로도 잡히지 않으니까 더욱 더 사각지대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차기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사각지대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문제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좀 배우셔가지고 직접 알면 실천하는 양이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저희 대관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회의 공간이 필요하실 때 얘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에너지 복지 활동을 하는 유일한 단체가 대전환경운동연합입니다. 이게 중요한 진짜 네. 그래서 맞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시면 이런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회원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같이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도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조사하러 함께 갈 수도 있으시고요. 올 여름에도 조사하니까요. 올해도 합니다. 네. 조사자로 참여하셔서 현장을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더울 때 합니다. 저희 혹서기 때 진행하거든요. 네, 그때 그 현장을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메모리마트 아까 연습도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연습했나요, 우리? 했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됐습니다. 어디가 또 지금 시작했는데. 아 진짜 시작을 했어? 눌렀어요? 눌렀지. PD가 없으니까 이거. 그러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왜? 이게 마지막 거 맞추고도 좀 한번 연습은 해야지.